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곧 통과됩니다. 그간 이 법을 갖고 정부와 재계,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중대기업처벌법이 상정이 됐고 지금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데 핵심은 하급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법안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사고기업처벌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적이 있는데 당시 법안 발의 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 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친다.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편이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게 전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금 전 본회의에서 상정이 됐고 곧 통과가 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 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런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찻대고 폿대고 하면서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 됐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반응을 한번 볼까요?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노총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중대재해법은 있으나 마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 재계를 대표하는 정경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이라고 반발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목욕탕, 식당,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 중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자는 취지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으로 지정돼 또는이란 게 있어서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당초 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보다는 완화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점을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2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기업이 80% 정도입니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은 고용과 임금, 복지 이렇게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법사위의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사업주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제정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중대재해법을 본회의로 올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끝까지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신동근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대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5인 미만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말고 유리와 가스 취급업체 등을 세분화해서 적용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이 산업재 유가족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30일 가까이 단식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29일째, 단식 농성이 29일째입니다. 유가족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확정되자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람을 계속 죽어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하죠. 이 법 통과를 호소하면서 28년 만에 산안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산안법 자체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서 또다시 국회에 찾아와서 중대재해법 처리 요구 단식 투쟁에까지 나선 겁니다. 유가족들과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정의당이 한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면서 그나마 중대재해법 처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건데요. 유가족들은 일단 단식 농성을 오늘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6차례나 법사위 법안 소위를 거치면서 최종안을 도출했지만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또 개선하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